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조금 낫죠? 네, 앞주는 좀 첫 대면이라 그랬는데 오늘 조금 나을 겁니다. 자, 오늘 부분이, 어디냐면은, 교재 페이지가, 맨 결산 부분에 빠르게 하면, 이런 과정이다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44페이지부터 44페이지, 45페이지, 46, 47, 요 부분, 우리가 그 정산표 요 부분과 재무제표 마감 이 자체는 지금 현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 과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그때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쉬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랬어요. 44페이지부터 내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이 과정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적인 문제에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개념인데,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계속 뭔가 한계가 계속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앞 시간에 내가, 모든 가정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거래가 있어요. 되나요? 거래. 거래가 일어난 것을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그럼 장부에 기록하려면 명령을 줘야 돼요. 그 명령을 주는 행위가 붕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붕괴할 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거래의 8요소를 생각해야 되죠. 거래의 8요소. 그러면 거래의 8요소에서 붕괴할 때는 뭐가 됩니까? 거래의 이중성. 여기서 뭐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붕괴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지면 그것을 장부상에 옮겨 기입하죠. 그럼 각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를 우리는 처음에 들으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요. 그 계정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집이 만들어져요, 집이. 집은 우리가 집에 가면 보면 큰 방, 작은 방, 방이 많지만은 여기서 방은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요. 그 왼쪽, 오른쪽은 전부 다 덧셈과 뺄셈을 나타내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덧셈과 뺄셈. 그래야 나중에 계산을 쉽게 하겠죠.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장이 나눠지는데 그 원장이 옮겨 적는 행위를 정기라고 하대요. 그러면 거래부터 붕괴 정기까지를 언제부터 할까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계속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기말까지. 그러면 근데 요게 정기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말 시점에 결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이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결산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기록했던 거, 거래를 붕괴하고 정개했던 이 기록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절차를 예비 절차라고 해요. 예비 절차. 그리고 예비 절차가 끝나면 우리가 여기서 검증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본 절차, 이제 마무리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본 절차에 들어가요. 자, 본 절차는 마감이다 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검증하고 수정한다. 검증, 수정, 조정. 검증, 수정, 조정. 검증하는 거하고 수정하는 거하고 조정은 좀 의미가, 수정하고 조정은 좀 달라요. 수정하고 조정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려운 것은 뭐냐? 수정이 아니고 조정이 어려워요. 조정이.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과정? 검증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검증한 내용이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 검증된 내용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이다.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는 거죠. 대부분 시험은 여기서 다 도웁니다. 우리가 결산 부분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 빈도가 거의 많은 80%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절차를 묻는 거. 그래요? 본 절차는 마감이다 라는 거예요. 마감. 그런 마감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정보 이용자, 이 장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후절차죠. 그럼 후절차의 결과 보고서,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다르게 뭐 할까요? 재무제표다 이렇게 해요. 재무제표.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요. 그 다음 포괄 손익계산서 있고요. 그 다음 기간에 대한 현금 흐름표, 그 다음 기간 자본 변동표, 주석,
자, 다시 보세요. 자, 뭐가 있다고요? 재무 상태표. 일정 시점이 가르쳐죠.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포괄 손익 계산서. 그리고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데서 기간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기간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결과표에 제시하면은 뭔가 정보 이용자들 좀 그 내용에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좀 더 그게 기호를 붙여요. 기호를 1번, 2번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맨 밑에다가 뭡니까? 좀 부연되는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주석입니다. 주석. 그래서 주석까지를 우리가 뭐냐? 재무제표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나타내는 가정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거는 이 가정만 거치고 이거는 가정만 거치면 우리가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붕괴한 것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이해한다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붕괴와 전개 과정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 이 붕괴를 하려면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계정 과목 있어요. 계정 과목. 그런데 이 붕괴와 전개를 할 때 그 위치적인 문제 있었죠. 네, 위치. 우리는 재무 상태, 요게 재무제표에 나타날 때 재무 상태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재무 상태표에 제공되는 것은 일정 시점에 뭐였습니까? 자산이라고 했어요. 자산. 그러면 이 자산은 뭐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자산은 운영 원천이라 했죠. 기업이 사업하려면 재하,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가진 그것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누구의 자금으로서 자산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이 항상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이꼴 뭐가 되겠어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개 합은 반드시 뭐다? 자산이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고 부채와 자본은 바깥에 조달해 온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발점이 되는 것은 어디다? 왼쪽이라고 했어요. 차변이라고 했어요. 자, 시발점이 되는 건 뭐다? 차변. 그러면 부채와 자본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럼 바깥이니까 이거는 대변이다. 그죠? 부채의 시발점 뭐다? 바깥이니까 대변이고,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쪽이니까 차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인 문제지만, 자, 자산은 위치가 기본이 어디 위치라 했어요? 차변이라고 했어요. 차변.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기초부터 기말까지 뭡니까? 거래가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나면서 자산이 뭐 하겠다? 증가하고, 증가 또는 감소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산 증가는 어디 쪽이다? 같은 쪽이 적어야 되겠죠. 원시점이.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어디 쪽? 차변 쪽이 이루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자산 감소는 뭡니까? 반대쪽이 되겠죠. 원칙적인 개념에서 왼쪽이니까 이거는 대변 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채 봅시다. 자, 부채라는 것은 방금 출발점이 자산과 대립되는 관계죠. 조달 원천이니까. 그럼 부채는 기본 원칙 어디입니까? 대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하면서 부채가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증가는 어디 쪽입니까? 대변. 감소는 차변. 이렇게 되겠죠. 예, 붕괴상에서는. 자, 그러면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산, 자본. 그럼 자본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대변이죠. 대변이고, 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겠죠. 그럼 자산 증가는 어디 쪽에? 예, 대변 쪽에. 자산 감소는 차변 쪽에. 그럼 이 위치만 빨리빨리 결정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 불러주는 이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될 수 있으면 시험 칠 때까지 그 전체를 알아주면 진짜 고맙고요. 자주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것은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익히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자산 자체의 증감 변화, 자산에 대한 해결처리에서 거의 40문제 중에서 거의 뭡니까? 15문제. 15문제가 자산에서 대부분 출제돼요. 그만큼 비중이 높은 파트고, 부채 파트는 좀 비중이 낮고, 자본도 비중이 좀 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자금을 조달해 온 것이니까,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채와 자본은 자산보다 조금 뭡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너무 쉬운 거지만 깊이 들어가면 조금 여러분 좀 어려운 뜻이 됩니다. 근데 굳이 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나눠주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어디 한다? 자산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가 있다고? 이거는 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줄 알지만 재무 상태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뭡니까? 이 기간 동안 사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니까 투자를 한다 그러죠. 투자라는 결과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수익이라 했죠. 자, 그러면 투자가 먼저입니까? 수익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투자가 먼저죠. 그러면 항상 먼저 발생한 쪽이 어디다? 왼쪽, 차변이에요. 그럼 투자가 되니까 투자 개념이 되는 개념이 쓴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비용 개념입니다. 그럼 투자를 했으니까 그 반대로 올라오는 것이 뭐다? 예, 수익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비용은 어디 쪽에 위치야? 차변 쪽이 먼저겠고 수익은 어디 쪽입니까? 대변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비용적인 문제는 어디서 어디부터? 기초부터 기말까지 계속 투자 금액이 계속 나가기만 하지 대부분 다시 투자라는 것은 쓰는 거지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급을 했어요. 뭐 한다? 어떤 사용을 하는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죠. 전기나 가스나 노동력이나 각종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 있다고요. 그러면 언제 어떤 용도로 지급했느냐? 그럼 지급액을 장부상에 계속 기록했겠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은 지급액을 장부상에 계속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뭡니까? 그 대가로 들어왔겠죠, 돈이. 돈을 받았으니까 기록한 겁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역시 이거는 지급액이라고, 이거는 수치액이라고 해요. 수입액 또는 수치액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 받은 날짜, 언제 어떤 돈을 받았다라고 계속 기록했겠죠. 그래서 이 기초부터 이거는 기초가 되고 이거는 기초부터 기말까지 되죠. 이거는 기초가 되고 이거 증가 변화는 뭡니까? 기초부터 기말까지 가정이죠. 이거는 기초가 되고 뭡니까? 이건 기초부터 기말까지 가정이 되죠. 자, 그러면 자산에서 기초에서 증가와 감소를 뺐어요.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는 뭡니까? 언제 시점이며? 기말이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기말 자본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출발설 차트집이 뭡니까? 기초 부채에서 기중의 증가 감소를 뺐죠. 그럼 이것도 시점이 이제 기말이 되겠죠. 기말 자산이고 기말 부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내가 실산표에서 조심하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자본이죠. 자,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기중에 증가분이 있고 기중에 감소분을 뺐어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라고 했나요? 자, 요 두 가지는 기말을 썼지만 이거는 기말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냐 정확하게 보내면 순수 기초 자본금이다 라고 하면 돼요. 순수한 자본금이야. 순수 기초 자본금이다. 기말 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비용은 지급액이죠. 우리가 결산을 마감을 하기 전까지 검증수단까지 되는 것은 요거는 장부상의 지급액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수익도 수익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결산 시점에서 뭐 한다?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초부터 기말까지 내가 어떤 것을 썼어요. 그죠? 썼으니까 비용이죠. 그러면 뭐다? 사용액을 계산해 본다고. 실제로 내가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위치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부상에 기록된 것은 장부상 비용이 뜻하는 의미는 뭐다?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지급액이다 하는 거죠. 무슨 액? 지급액이야. 그럼 지급액은 어디 쪽이다? 차변이다, 대변이다? 비용은 차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결산이 돼봤어요. 결산이 돼가지고 장부서의 기록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장부서에 기록된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 사용한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발생액. 나중에 내가 이걸 발생액이라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거는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액이야 하는 거죠.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지급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될 뿐이지 실제 성과 측정에 이용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성과 측정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수익과 비용을 뭐 하느냐 이거를 대응시킨다라고 해요. 대응. 그래서 대응시켜서 뭐가 많으냐? 수익이 많습니까? 비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대응해서 수익이 많은 결과값은 뭐다? 당기순이익이고 비용이 많은 결과값은 당기순 손실이죠. 그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 결과는 뭐 장부상의 지급액과 수입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급액과 수입액을 계산한 것은 현금주의라고 해요. 현금주의. 실제로 받은 돈과 나간 돈만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기업이 지금 현재 문을 닫는다면 그 뒤에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현재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가지고 성과 측정을 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라고 해요. 존속할 것이다. 그래서 존속할 것이니까 우리는 현금주의로 계산하면 안 되고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발생주의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결산 때 반영되는 당기순 손익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영되는 수익과 비용은 뭐다? 발생주의 비용과 발생주의 수익을 가지고 계산한다. 자, 안 되면 계속 머릿속에 인지를 시켜 넣어요. 그래서 순서를 항상 기억하면 돼요. 장부상에 기록된 거는 첫 번째, 장부상에 기록된 거는 뭐다? 지급액, 현금주의다. 수익도 현금주의인데, 결산 시점은 뭐다? 사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요리 될 수 있죠. 이 금액이, 장부상에 기록된 지급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결산 때 사용한 금액도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이 사용액과 일치하죠. 그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과 측정을 20만 원이 계산되어 있는 20만 원 그대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1번. 자, 2번.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우리가 위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는 이 논리만 이해하면 위치는 결정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사용액이 얼마 되느냐?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불일치하잖아요. 자, 불일치하는데 어디 쪽이 금액이 많아요? 실제 사용한 금액이 많죠? 그럼 장부상에는 얼마? 20만 원이죠. 비용이란 것은 지급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용어를 말을 쓰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실제로 내가 지급해야 되고 사용한 것이 25만 원이니까 25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장부상에는 얼마만 지급돼 있어? 20만 원만 지급돼 있어. 맞나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요 차이 나는 5만 원이 요 용어를 쓰는 표현을 많이 알아야 되냐. 일단 이 5만 원은 가대입니까? 가소입니까? 하는 말이야. 지금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사용액보다 가소되어 있다는 거죠. 적게 잡혀있다는 거죠. 아, 이것이 가소구나. 그럼 가소는 뭐와 무엇을 비교했을 때 뭐가 적을 때 가소란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가소 비용입니다. 비용이 가소됐어요.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소분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할 때 이 25만 원 사용했죠. 25만 원을 사용했는데 장부상에는 20만 원 기록했죠. 그러면 이 5만 원은 이미 기간이 지나갔어요? 아니면 기간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 이 25만 원을 썼다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나갔죠. 그럼 이 5만 원은 요 속에 들어갈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간이 뭐다? 지나갔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되나요? 지급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해됐나요? 기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지급하지 못한 거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소분은 비용이 이미 기간이 경과된 거다 이 말이야. 기간이 이미 지나온 거다. 그래서 가소란 말과 경과란 말을 똑같이 씁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조정적인 문제가 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5만 원을 수익에 대응시켜 줘야 돼요. 25만 원을 뭐한다? 수익과 대응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보 이용자에게는 결과를 나타낼 때는 장부로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현장도에서는 2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 나는 5만 원을 어디상에 25만 원을 일치시켜 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창고상에다가 비용을 얼마를 더 잡아준다? 5만 원을 더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5만 원을 잡아준다. 자, 그러면 기존의 창고상에는 20만 원 어디 쪽이다? 차변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5만 원 잡아주는 것도 어디 쪽이다? 차변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금액이 뜻하는 5만 원이 뜻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상대적 계정이 적어줘야 되죠. 그때 이 계정을 미지급이라죠. 실제로 지급할 것보다 적게 지급됐으니까 5만 원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잡아주는 뭐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구나 하는 거죠. 자,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볼까요? 자,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은 얼마다? 20만 원이다. 자, 앞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이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 그 비용을 사용한 금액이 있어요. 사용은 17만 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불이치하는 금액이 어디상에? 장부상에 지급된 금액이 더 많죠. 그런데 그럼 뭡니까? 이 차이 나는 얼마가 있어요? 3만 원이야. 실제 자기는 얼마 사용했어? 전기를 내가 만약에 전기를, 가스를 아니면 통신비를 자기는 17만 원 사용했는데 장부상에는 20만 원 기록되어 있죠. 지급한 금액이. 됐나요? 그러면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 사용보다 가대입니까? 가소입니까? 가대. 그러면 3만 원은 가대 계산된 금액이죠? 맞나요? 3만 원은 가대 계산된 금액. 자, 그럼 이 가대에 계산됐다는 것은 이번 해에 쓴 통신비가 얼마인데? 17만 원인데 장부상에 20만 원 기록됐다는 거로 2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남는 것 차이 나는 3만 원 있죠? 그럼 3만 원은 어떤 연도? 다음 연도분이죠. 다음 연도분을 내가 미리 줬다. 미리 줬다는 것을 먼저 선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일치하는 것은 가대다 하는 것은 아직 다음 연도분이죠. 가대된 것은 먼저 다음 연도분. 그럼 다음 연도는 기간이 아직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나지 않았어요. 기간이 지난 것은 경가라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미경가분 이렇게 합니다. 자, 가소는 경가분이고 가대는 미경가분. 그래서 이 용어를 문제 낼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소는 뭐다? 경가분이야. 가대는 뭐냐? 미경가분이야. 계속 이걸 인지해야 돼요. 가소분은 뭐다? 경가분이고 가대분은 미경가분이야. 됐나요? 이해를 했잖아요, 분명히. 자,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이 용어는 어떻게 일단 조정해 봅시다. 장부상으로 제시해야 된다 했죠? 이거는 아직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장부상에 기록된 거는 20만 원이에요. 근데 장부상에 비용을 나타낼 금액은 20만 원 아니라 얼마? 17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 차이 나는 3만 원을 마이너스 3만 원을 해줘야 17만 원과 일치되겠죠. 자, 두 가지 조정밖에 없어요. 요것은 20만 장부상에 기록된 지급액은 실제 사용보다 적으니까 추가로 잡아주는 해서 얼마를 맞춰준다? 25만 원을 맞춰주고 요거는 20만 원이 실제 사용보다 많으니까 차감 조정해줘서 17만 원 맞춰준다. 되나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사용 금액을 조정하지는 않는다고 그죠? 이해됐나요? 장부상의 금액을 사용액으로 조정해준다 이 뜻입니다. 장부상의 금액을 뭐로 조정해준다? 사용액으로 조정해준다. 그러니까 사용액을 조정해보니까 적으니까 추가 잡아주고 이거는 많으니까 빼주고 이해됐나요? 빼준다. 그러면 자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20만 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그러면 추가로 더하는 거는 어디에? 차변에 적어주면 되고 이건 어디지? 그렇죠. 대변이죠. 자, 그러니까 항상 원래의 시점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비용은 기존의 지급액이 어디라고요?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걸 추가적으로 잡아주는 건 어디에?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고 이거는 빼야 되죠. 그럼 빼야 되니까 어디에? 대변에 기록해 주면 돼요. 계속적에 아까 논리가 있잖아요. 차변, 대변. 네, 이렇게 조정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용어 쓰냐? 빼주면서, 차감해주면서, 그쪽에 이거는 어떤 금액을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추가적으로 더해주면서, 이 추가적으로 더한 금액이 무슨 금액이야? 지급할 또는 지급하지 못했어 해서 미지급 비용이라 하면 되고, 이거는 미리 줬어 해서
선급 비용이다 라고 잡아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항상 비용은 첫 번째 뭐다? 장부상 금액이 있고 장부상은 현금주의 지급액이고 됐나요? 그리고 결산 때 뭐 한다? 사용액을 계산한다. 그럼 사용액과 비교해가지고 항상 장부를 무슨 금액으로 조정해준다? 사용액과 1차액금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사용액을 장부액을 어디 액으로? 사용액으로 조정한다. 머릿속에 항상 기록해야 돼요. 장부상에 기록되는 비용 뭐다? 지급액. 그러다가 결산 때 실제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고 결산할 때는 사용액으로 성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상의 금액을 뭐로? 사용액으로 조정한다. 그럼 조정하다 보니까 뭡니까? 추가적으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됐나요? 그럼 비용은 원래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변인데 더한다면 차변에 적어주고 돼요. 빼는 금액은 대변 쪽에 적어주면 된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차변 쪽에 추가로 더 잡아준다는 것은 장부상의 금액이 적다 이 말이죠. 그래 추가 잡아준다. 그래 지급에 이제 못했죠. 미지급 비용이고. 자, 장부상의 금액이 차감된다. 차감된다는 것은 현재 장부상 금액이 많이 지급했다는 거죠. 많이 지급은 차감하는 거예요. 어디 쪽에? 대변 쪽에. 위치 알겠나요? 그 위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만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도 똑같은 논리가 되겠죠. 수익도 똑같은 논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됐나요? 이거를 논리를 머릿속에 탁 잡아내고 그대로 붕괴를 해봐라. 그럼 붕괴가 너무나 쉬워진다.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머릿속에 요 위치는 요럴 거야. 그래서 요거 대변에가 차변에가 그때 이름을 뭐로 써? 이 명령어를 계속 언어가 돌면은 그 답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것이 어디가 되느냐? 47페이지 보면은 4번에 보면 미지급 비용 했죠. 미지급 비용 했나요? 예, 그거 했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면은 44페이지 보면은 1번 선급 비용 했죠. 그 선급 비용과 비용이 가대 가소에 대한 개념을 했어요. 자, 그럼 수익도 똑같은 방법인데, 자, 수익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수익을 봅시다. 장부상에 기록되는 수익은 기초부터 기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장부상에는 어디 쪽에 됩니까? 수익액이에요. 받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수익은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깥에서 들어온다. 바깥이 대변이고 안쪽이 차변이라 생각하라 했죠, 항상. 자, 그러면 수입액은 위치가 대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어, 받은 금액이. 그리고 나서 언제 됐다? 결산에 돼봤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그럼 수익은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했겠죠. 그럼 제공했으므로 받아야 되겠죠. 내가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차를 빌려준다든지 하겠죠. 내가 중개 역할을 해줬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수익 계정은 별로 없어요. 비용 계정이 더 많지. 예, 쓰는 계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수익 계정은 별로 많이 없는데 이자를 받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다 하는 거죠. 이자 수익 계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등을 빌려줬다. 임대료라고 해요. 임대료. 빌린 사람 임차료라고 해요. 이 두 계정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럼 중개 역할에 수수료를 받다. 수수료 수입 요게 됐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로 사용되는 용어는 방금 뭐자? 임대료. 임대료 뭐라고요?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 임대료. 그걸 가장 많이 쓰고, 돈을 빌려줬다 받는 거 이자 수익. 됐나요? 그리고 내가 중개 역할을 해주고 받는다? 수수료 수익. 됐나요? 이 외에는 거의 수익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수익 계정들은 대변이 원래 시점이다는 거죠. 그럼 결산 때 이걸 보니까 제공했다. 얼마나 제공했느냐? 제공된 액을 시킨 거였어요. 제공액. 지금 임의로 내가 사용액이야, 제공액이야 하는 것은 나중에 성과 측정을 실제로 계산될 발생액이야 라고 전환될 겁니다. 무슨 액?
발생액이야. 이렇게 문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공한 양과 이 금액의 원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이제 요 시점은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 1번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받는 금액이 수익이 얼마 되느냐? 30만 원 계산되어 있네요. 근데 실제로 계산 때 내가 제공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38만 원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공했으니까 38만 원치를 용역을 제공했다 이 말이죠. 그럼 38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장부상에 얼마만 기록되어 있어요? 3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죠.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죠. 되나요? 그럼 이 차이 나는 불일차죠? 차이 나는 금액이 있죠. 이 8만 원이죠. 자, 8만 원은 내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이 말이죠. 받아야 될 금액이고 받은 금액이고 이 말이죠. 다시 이거는 뭐다? 받아야 될 금액이고 이거는 이미 받은 금액이고 이거는 뭐죠? 지급할 금액이고 이거는 지급할 금액이고 지급한 금액이고 됐죠? 장부라는 건 이미 지급됐고 받았기 때문에 기록되는 거죠. 자, 근데 결산 때는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8만 원이 뜻하는 의미는 가대입니까? 가소입니까? 그렇죠. 가소죠. 지급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죠. 그럼 적게 받은 거면 이 용역을 이미 제공했죠. 그럼 8만 원만큼은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갔다는 거죠. 기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거를 역시 경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소란 말에도 똑같이 무슨 분이다? 경가란 말을 쓰죠.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가소란 말을 쓰니까 이 가소 개념은 우리가 기초부터 기말까지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초부터 기말까지 보니까 기말 시점에 뭐다? 기말 시점에 뭘 계산해봤다? 실제 발생했던 발생액을 계산해봤다. 기말까지 발생을 계산해봤고 그 발생액 되기 전에 장부상에 기록된 어디상에? 장부상 금액이 있다. 비용은 장부상의 금액이 뭐다? 지급한 금액이고 수익은 장부상 금액이 뭐다? 수취한 금액, 받은 금액이다. 됐죠? 그래서 항상 장부상의 금액은 여러 가지 보세요. 다시 비용이면 뭐다? 지급한 금액, 현금주의. 수익이면 뭐다? 받은 금액. 근데 이거는 뭐 발생은 지급할 금액, 받아야 할 금액이라. 논리 알았나요? 그러면 지금 이 가소 개념은 이 장부상의 금액이 지금 한 발생액보다 많다 적다? 자, 그래서 이만큼이 발생액이 되어 있다면 장부상의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의 금액이 요만큼이고 발생액은 이 전체 기간분인데 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이 차이 나는 것이 발생액보다 적잖아요. 이것이 더 많고 이게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가소 개념이고 가소는 이미 이게 기말 계산이죠. 이미 기간이 다 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 기간분은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다? 경가분이다라고 하죠. 경가분. 됐나요? 이미 기간이 지난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체가 뭐다? 미지급. 비용이면 뭐다? 미지급 비용이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추가로 뭐 됩니까? 8만 원을 추가로 더 잡아줘야 되죠. 자, 그러면 8만 원 잡아주는데 플러스 해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자, 비용은 어디에요? 차변이잖아. 차변인데 잘못 잡혔으니까 플러스 되는 건 어디 적어야 돼? 차변에 적어줘야 돼. 근데 수익은 원래 워치가 어디입니까? 대변이야. 그럼 대변인데 대변에 추가적으로 잡아줘야 되죠. 비용 금액을 추가로 더 잡아주면 차변에 적어주면 되고 수익이 원래 대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적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잡아주면 대변에 기록해주면 되죠. 맞나요? 그래요. 그렇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가소 계산된 만큼은 우리가 비용이든 수익이든 뭡니까? 추가로 더 계산한다는 개념이 있죠. 추가로 더 가산하는 개념이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추가로 더 가산하니까 비용이면 어디 잡아주고 추가로 잡아주는 비용은 차변에 적는 되고 수익이면 대변에 더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떤 금액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지급하지 못했어 라는 상대 계정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받아야 될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적죠. 그럼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상대가 뭐다? 미수 수익이다. 미수 수익 계정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미직업 비용,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익이 되면 미수 수익이다. 됐죠? 자, 칸이 많다면 안 지우고 냈긴데 아쉽게도 지우겠습니다. 됐나요? 자, 지우고 그러면 한 개 더 남았죠? 자, 한 개 더 남은 것이 뭐예요? 가대죠, 가대. 수익도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수입액이 30만 원인데, 내가 용역을 제공해가 결산 때 실제 제공된 금액이 얼마 되느냐? 25만 원이야. 됐나요? 그럼 이 논리를 이제 해석해 보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다? 제공액이죠.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기간 동안에 기간 갱가분에 대해서 받을 금액은 25만 원이야. 됐나요? 25만 원인데 지금 장부상에 얼마 기록되어 있어요? 30만 원.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차이 나는 금액이 많이 받았다. 얼마가? 5만 원이. 그럼 이걸 뭐 됐다? 가대 계상되었다는 거죠. 가대 계상됐다. 그러면 이 가대분은 갱가분입니까? 미갱가분입니까? 그렇죠. 다음 차기분이에요. 차기분. 차기분. 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 가소는 뭐냐? 단기분이야. 차기분, 이거는 뭐냐?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고 받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분에 속한다는 거야. 단기분에. 요거는 뭐다? 차기분 것을 미리 받았거나 미리 지급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미경가. 경가는 뭐다? 가소. 가소는 뭐다? 경가. 가대는 뭐다? 미경가. 미경가는 뭐다? 가대. 이 용어가 계속 맴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차이 나면 조정을 해줘야 되죠. 지금 계속 조정은 뭐를 조정한다?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액으로 조정한다.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로 조정한다. 그때 이 발생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장부상의 금액을 항상 뭐로? 장부상의 금액을 조정액으로 일치해주는 조정. 장부상의 금액을 실제로 일치하는 조정. 그때 뭐 한다? 플러스 되는 것이 있고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이 금액만큼 마이너스 5만 원이 돼야 되겠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어디 금액을, 장부상의 금액을 어디로 조정했어요? 사용액으로, 발생액으로 조정했죠. 그러면 이것도 사용액을 발생으로 조정해줬죠. 조정할 때 추가되는 플러스 된 금액이 있죠. 장부상의 금액을 어디로 조정했다? 사용액으로. 일치하는 조정이죠. 그래서 차감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장부상의 금액을 뭐로? 발생을 조정한다. 발생액을 장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상의 금액을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뭐로? 발생액으로 조정해 준다는 거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대변이 되겠죠. 맞아요? 아니죠. 차변이죠. 그래서 수익의 원래가 어디입니까? 대변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하는 거는 대변에 기록해줬죠. 자, 수익이 뭡니까? 차감이죠. 그럼 수익의 차감은 어디 쪽에? 차변에 조정해줘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장부상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두 가지 가대 개념은 기간적으로 본다면 기초부터 기말까지 있어요. 기초부터 기말까지 있어요. 됐나요? 그럼 기초부터 기말까지 이 시점에, 결산 시점에 뭘 계산해봤다? 실제로 이 기간만큼에 대한 발생이죠. 그 발생이라는 것은 기간 발생분이니까 차기분이 발생분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발생은 항상 무슨 발생분이다? 기간 발생분이에요. 단기분에 속하는 것을 발생액이라는 거예요. 다시. 발생액은 어디? 단기분. 단기 기간에 해당 기간 발생분이에요. 그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은 결과적으로 지금 해 논리는 장부상 금액이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여기서 단기분이 아니라 단기분까지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갔죠. 장부상의 금액이 이만큼이 돼요. 그러면 기간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차기에 속하잖아요.
아직 한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차기분에 속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차기분하니까 항상 이것을 어디로 이 금액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장부상에 이만큼 계산된 금액을 뭐한다? 여기서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이만큼을 빼줘야 차감해줘야 이것과 일치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요? 앞에 부분은 기초부터 기말까지 단기분이 있었죠. 발생이 되었죠. 이것이 여기까지가 발생분인데 앞에 비용과 수익적인 문제는 어디까지가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다? 이만큼이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기간이 지났어요, 안 됐어요? 전체 단기분에 속하는데 단기분에 장부에 기록된 거 적죠? 이 적게 된 것은 요 부분만큼은 단기분입니까? 차기분입니까? 단기분이잖아요. 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인데 요 적게 기록된 금액은 단기분에 속하죠? 그런데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쳐줘야 이 금액과 일치되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발생은 절대 기간을 넘지 않는다. 발생은 절대 기간을 넘지 않는다. 됐나요? 그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보니까 어디까지 넘어가 있어요? 차기분까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어간 부분이 차기분이죠. 그럼 발생이니까 일치되려면은 장부상에 기록된 이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을 뭐 한다? 빼줘야 이 금액이 되겠죠. 그 논리는 분명히 두 개밖에 없어. 장부상의 금액이 발생액보다 가대되느냐, 가소되느냐. 여기서 쓰는 용어는 자 보세요. 가대일 때와 가대는 뺀다, 차감한다. 이제 바로 보세요. 가대된 금액은 차감해야 됩니까? 더해야 됩니까? 차감되죠. 많이 계산됐으니까. 가소 계산됐어요. 적죠? 적으니까 조정을 뭐 한다? 더해주겠죠. 이제 빨리 논리해보세요. 가대 계산됐으므로 차감 조정해야 돼. 가소 계산됐기 때문에 뭡니까? 가산 조정해야 돼. 이해됐나요? 다시. 가대 되면은 차감 조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소는 뭡니까? 가산 조정해야 돼. 자, 그러면 가대가 뭐냐? 비용이 가대다. 차감하라 했죠? 그럼 어디 적어야 돼, 비용을? 비용 왼쪽 차변이니까? 과대니까? 그 위치의 대변이죠. 비용은 원래 위치가 차변이잖아. 그러니까 조정할 때 이 차감되는 것은 대변에 가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분개를 안 해주고 그냥 요거 논리를 한다는 것은 분개를 해주니까 아직 그 정리가 안 된다. 분개가 뭐냐? 비논리만 아니면 분개 그냥 끝난다고요. 무슨 아시죠? 위치부터 먼저 정하면 그게 분개야. 위치를 정하는 것이 분개라니까요. 위치를 정하는 것이. 됐나요? 그래서 자, 비용이 가대됐다. 차감은 어디야? 가대됐으니까 대변이라고요. 비용이 위치가 차변이니까. 그러면 수익을 가대는 차감이죠, 역시. 그럼 수익의 차감 어디야? 차변이야. 됐어. 그 논리라고요. 그럼 가소의 가산은 어디야? 비용이라면? 같은 쪽이죠. 같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차변이다. 비용을 더 더해줘야 돼. 차변 쪽에 이루어야 돼. 수익이다. 수익은 위치가 어디야? 대변이야. 그럼 수익을 더 잡아주라 이 말이야. 그럼 어디 쪽에? 같은 쪽에. 더할 때는 항상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수익인 비용이든 더할 때는 그 원칙이 되는 같은 위치에 적어주네. 자산을 더 더하고 싶어. 어디에? 차변에. 부채를 더 증가시키고 싶어. 그래, 대변에. 부채를 감소시키고 싶어. 차변에. 지금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은 기말 계산 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덧셈과 뺄셈 개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정리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5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산은 차변, 다음에 대변. 부채는 대변 다음에 차변. 자본은 대변 다음에 차변. 비용은 차변 다음에 대변. 수익은 대변 다음에 차변. 그래서 항상 차변은 내가 뭐라 했죠? 우리 안쪽이야. 그럼 대변은 바깥쪽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내가 소유하고 있죠. 그럼 차변이야, 원칙이. 그럼 이 자본은 뭡니까? 누구의 돈으로 들어왔죠. 외부의 자금을 끌어서 들어왔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 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대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 말했었지만 옛날에 초기 우리 이 부기적인 문제를 할 때는 해결을 할 때는 대차, 대변과 차변을 비교한다. 대조표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을 명칭을 그리 쓰지 않고 재무상태표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은 뭐한다? 투자가 먼저라 했어요? 수익이 먼저라 했어요? 투자라니까.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안에서 돈이 나가야 너가 돈을 써야 뭐냐 들으지. 돈도 쓰지 않고 너는 무조건 바라기만 하냐? 아니죠. 쓰니까 이 밑거름을 치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래 안쪽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비용은 어디가 원천이야? 차변 쪽. 됐나요? 수익은 대변 쪽. 됐나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용어를 익혔습니다. 앞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아직까지는 이거 문제 풀지 마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계산 마감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까지 지금 다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둘째 시간은 66페이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중요한 거 밑줄만 긋고 요 파트는 한 문제 놓아요. 몇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요. 옛날에 출제 빈도가 좀 높을 때는 뭐 우리가 3문제까지 2문제나 3문제까지 출제되는데 거의 대부분 한 문제입니다. 근데 비중은 범위는 좀 넓은데 한 문제니까 크게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 됐나요? 알 수 있는 방법까지만 문제 풀면 되겠어요. 알겠죠? 예, 우리는 자격증 시험은 전략적으로 해야 돼. 예, 너무 자기한테 힘든 거는 포기해야 돼. 근데 너무 힘든 과목이지만 매년 출제되고 계속 온다면 그건 해야 돼. 근데 힘들는데 자주 안 와. 그럼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보겠습니다.